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까지 눌러주신 분들은요 복 받으실 거고요, 벼락부자 되실 겁니다. 대박 나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요, 성의 있으신 분들이 주식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주식도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주린이로서 뭐 고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재무상태표를 꾸준하게 읽어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반기 기준으로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요, 3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이때까지 읽어드린 종목들 위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회사들이 그런 것들도 제가 체크를 한 번씩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올릴 거고요.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오늘 처음 제가 이 방송 녹화를 하게 됐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MK전자입니다. MK전자 반도체주죠. 바이오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바이오주 현대바이오를 읽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마땅히 읽어드려야 되지만 그 전에 문자로 이 MK전자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MK전자부터 먼저 가지고 오게 됐고요.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현대바이오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는요, 재무상태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바이오주는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회사랑 내가 운명을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바이오주는요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탔으면 함께 침몰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길게 가져가야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 도박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MK전자를 먼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MK전자를 먼저 읽어드리는 게 마땅하고요. 왜? 먼저 또 문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톡방을 하나 운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문자로 주셔가지고 지금 유입이 한 분씩 되고 계신데,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주대에 리딩을 한다라는 거는요, 얼른 반푼도 없는 얘기고요. 그냥 주린이들이 모여가지고 혼자 주식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주식을 하면요, 서로 힘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요, 내가 주식을, 나는 정보를 보는 것도 없고 받을 때도 없어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하니까요,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 나오는 곳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 등록을 해서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제 방에는 비번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 제목 이런 것도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무상태표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차트부터 먼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차트는요, 보는 전문가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은 저점 5,000원부터 들어왔고, 저도 이게 MK전자를 제 단톡방에도 추천을 한번 했었어요. 언제 추천을 했냐 그러면요, 요때 추천을 했습니다. 요때 제가 이 7,800원 요쯤 돼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요쯤에 지금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1차 목표가를 얼마를 들었냐 그러면요, 저는 이 MK전자를 애초에 12,000원을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우리 방에. 왜 이 MK전자를 추천을 했냐고 그러면요, 이 MK전자가 가지고 있는 숄더볼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정확하게 12,90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 방에서 꾸준하게 들고 계셨던 분들은요, 여기에서 12,000원에 전부 다 날리고 내려왔어요. 추가 상승분 900원 정도는 볼 필요 없어요.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MK전자는 저는 12,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2,000원
드렸는데 정확하게 12,000을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이건 어차피 지금 반도체주들 이 조정시장에 지금 제일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지금 퍼값이요 23배입니다. 코스닥 퍼값이 23배인데 반도체주 퍼값이요 지금 13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뭐 답 나오잖아요. 반도체주가 퍼값이 지금 13배. 그럼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닥 전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주는 담을만 한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폭을, 조정폭을 가져와서 지금 12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진입하시려고 그러면요. 차트상으로는, 추세상으로는 여기서 진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재료들이 향후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에 하락폭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지지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121선도 지금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요 8,300원 선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그럼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2,000원대 여기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딱 쌍봉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때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물려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매물벽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반등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8,300원 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11,000원대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11,000원대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1차적으로 물을 한번 타고 8,300원 선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2차 물을 한번 타고 이렇게 추매를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펀더멘털, 기초체력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사명은요, MK전자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요, 이진이고요. 설립일은 1982년도입니다. 12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상장일은요, 1997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요, 본딩 와이어랑 숄더볼, 그리고 전자부품 등인데, 이 글자가 틀렸네요. 전주부품이 아니라 전자부품입니다. 이 종속회사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종속회사들은 좀 많습니다. 종속회사들이 많은데,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고요. 지분율들이 굉장히 종속회사들 지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연결 상태에 있고요. 여기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여기에 지금, 35.46%의 지금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한국토지신탁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신탁업이 뭐예요?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돌려줄 때 이게 이제 수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수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가 있죠. 이거는 금융투자업으로 들어갑니다. 리처죠.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율을 가지고 이 MK전자가요, 수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회사가 이 부동산 투자에 너무 많이 하는 거 부동산 투자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토지신탁에 지분율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 창출도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런 반도체 기업이 이런 부동산업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돈들이 나는 이 부동산 투자업에 지금 집중이 되었다.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리처
투자해보신 분들 투자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이거는 뭐 크게 상승할 것도 없고 크게 하락할 것도 없어요. 꾸준하게 그냥 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발생을 시킨다? 뭐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이 부동산 투자업으로 만약에 업을 영위를 하는 게 비중이 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투자의 매력도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본딩 와이어랑 숄더볼이에요. 본딩 와이어랑 숄더볼은요, 반도체, 모바일, 가전, 통신, 센서 등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지금 들어가신 분들, 12,000원대에 뛰어 타신 분들은 대다수가 2차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죠? 2차전지를 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허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표명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요, 지금 현재 2차전지, 지금 동박이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동박이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고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 중에서도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특허권 하나 들고 있는 이 회사에 2차전지로 뛰어든다? 저는 말이 아니라고 봐요. 자, 요게 본딩 와이어입니다. 본딩 와이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이죠. 요게 이제 예전에는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구리하고 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비용 절감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비용 절감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사용 빈도는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시장 점유율이요, MK전자가 이 본딩 와이어만큼은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왔던 거고요. 요렇게 IC칩이랑 요렇게 연결해주는 게 본딩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핵심 소재고요.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고요.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양 산업이 되면요, 이 회사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향후 미래의 먹거리로 가지고 갈 2차전지, 이게 지금 빨리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지금 이 회사가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 계획은 있는데 2023년도까지 투자 계획이 있어요. 금액까지 나와 있고요. 그동안 2차전지는요, 이미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 SDI랑 이제 음극 활성제를 지금 공동 특허권을 내어놓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2차전지로 이걸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게 숄더볼입니다. 숄더볼도요, 계속 작아져요. 계속 작아지는 게, 이 숄더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자꾸 소형화가 되잖아요. 그죠? 매출 볼게요. 자, 본딩 와이어 매출은요, 국내에서 지금 현재 720억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보시면요, 거의 뭐 한 35%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본딩 와이어 토탈 매출액은 거의 뭐 한 40% 이상 낮다라고 보이죠. 그죠? 숄더볼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에 반기에, 전년도 19년도가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년도 53억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숄더볼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숄더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출 비중이 확 꺾였습니다. 이 왜 이렇게 많이 꺾였는지, 지금 저는 사실 요거보다는 본딩 와이어보다는 숄더볼에 좀 기대를 했는데, 숄더볼이 확 꺾이면서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게 확 꺾이면서 제가 좀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가져갈 것이 아니다.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로 전환이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8,300원 오면 담고 안 오면 안 담을 거예요.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추매를 해 나가셔도 뭐 이거에 손실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이미 적정 주가는요, 저는 뭐 한 9,000원 만원 정도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하 한 10% 정도 왔다 갔다는요,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숄더볼이 지금 매출 비중이, 숄더볼은요, 핸드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뭐 이 전자제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소형화가 되면서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는요, 요게 이제 핸드폰 시장이, 핸드폰이 매출이 굉장히 꺾였었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지금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숄더볼 매출도 자연적으로 지금 반등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MK전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이게 본딩 와이어라는 게, 이 본딩 와이어가 요렇게 이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요렇게 IC 칩을 연결해주는 선이잖아요. 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왜? 삼성전자에서 업계 최초로 이제 3D TSV라고 해가지고 이게 3차원 실리콘 관통 전극을 개발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머리카락 굵기에만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걸 6만 개를 뚫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 굵기보다 20분의 1, 굉장히 미세한 걸로 이거를 패키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키징을 하니까 와이어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단수도 12단으로 이게 8단 정도로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12단까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딩 와이어 자체가 사양 산업이 되지 않을까, 죽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MK전자가 12,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뭐 매출 구조는 지금 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한국토지신탁에 투자한 게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안전적으로 지금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결국 주력 제품인 이 본딩 와이어가 사양 산업이 돼버리면 이 MK전자는 미래 먹거리가 없으면 이게 성장세가 확 둔화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좀 걸림돌이,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본딩 와이어가 뭐 사라지게 하겠습니까만은 이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이 TSV 기술이라는 게 저는 이게 이제 위기감으로 오더라고요. 이 MK전자의 위기감. 그거는 뭐 참고 사안으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딩 와이어 숄더볼에 기계 장치 외 투자에 지금 125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언제까지? 2021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력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전지는 어떻게 되느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58억을 총 투자를 하겠다. 지금 투자 계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21년도에 44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아마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될 거고, 그럼 2차전지는요 먼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로는 이게 들어갈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기본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율 9.1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10 가까이 되면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2 거의 10 가까이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잔고율을 볼 때 이 신용잔고율이 높은 것들은 뭘 봐야 되냐, 뭘 찾아봐야 되냐 그러면요, 신용잔고율이 언제부터 높아졌느냐, 높아진 시기에 주가가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었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이 회사의 신용잔고율은 이미 7,000원대, 7,000원일 때 신용잔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신용거래가 많았죠. 신용을 써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종가로 9,180원인데 지금 요것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용 위험률이 그다지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용잔고가 만약에 이게 신용을 쓴 금액이 만약에 9,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지금 현재 사면 안 되죠.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잔고율은요, 단순히 높다라고 겁먹을 건 없고요. 신용잔고율이 높아졌던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때 주가가 얼마 정도 됐었느냐, 그거를 살펴보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1만 9천 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전체 비중의 4%, 한 5% 정도를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BB입니다. BB는요, 언제든지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신용등급이기 때문에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 정도 되는 거죠. 중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금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100억이네요. 발행 주식수는요, 2100만 주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000억입니다. 현재 주가는 오늘 종가로 9,18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유통 발행수는 1300만 주. 유통 발행 비율은 60% 정도 됩니다. 1거래량은요, 이거 어제 제가 거래량으로 제가 잘못 체크를 했고요. 한 18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18만 주. 그러면 1%가 되겠죠. 오늘 거래는 전체 비중의 1% 정도가 회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동 비율 22%고요. 비유동 비율 1920%입니다. 비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총자산 대비에 비해서 부채는 53%.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오히려 뚫고 올라갔죠. 부채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요건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다른 것들을. 요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평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254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자가 한 130억 정도 돼요. 1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1000억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 위험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평가는요, 중상 정도를 주고 싶고요. 중상 정도를 주고 싶고, 총자본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총자산이익률 2%, 자기자본이익률 ROE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액 순이익은 9%고요. 요거는 총자산 대비를 해가지고는 이익률을 그렇게 많이 내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중상위를 주고 싶고요.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19%, 총자산 증가율이 4%,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36%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588%,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바퀴가 돌았어요. 6바퀴 돌았다라는 거는요, 정말 활동이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보이죠. 총자산 대비해서는 총자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총자산에 대비해서는 지금 21%밖에 안 되고요. 비유동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요. 192%, 두 바퀴 정도가 돌았습니다. 이 두 바퀴가 정도가 두 바퀴 정도가 돌았습니다. 이 활동성 지표도 중상, 이거 제가 제대로 매겨 나온 게 맞네. 예, 이거 일단은 재무상태표 기본 펀더멘탈은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중상을 주겠습니다. 중상.